오후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을 앞두고 시장의 대응 전략과 함께 내일을 위한 준비해보는 시간이죠. 마켓 컬러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수저들이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오너들부터 자녀들까지요. 각종 혐의에 비리에 온갖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오늘인데요. 삼성그룹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죠.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2% 가까운 그리고 넘는 그런 하락률을 장중한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움직임은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죠. 2067선에서 약보합선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요즘 낙폭 큽니다. 1% 가까운 조정받으면서 628선. 물론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삼성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여부 점검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판단 지금부터 내려보도록 할 거고요. 마켓 컬러저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까지 30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막판 기회의 종목을 노려볼 텐데요. 이내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발 빠른 손치매로 시세 분출 종목을 노려봅니다. MTN 힌트 장봉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세력선 포착을 통한 주도주 단기 매매 규제입니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윤종빈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앞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 정도의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없는지 오늘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으로 먼저 가볼게요. 윤종빈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 우리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볼까요? 네,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그 양상을 띠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증시에 대해서 크게 기대 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그 양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3일째 오늘까지 3일째 좀 휴식 구간을 취하면서 지지라인에서의 그 지지력을 구축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애경유화가 되겠습니다. 쉬고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시죠? 애경유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임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전체 그 매출 구성이 가소제 사업 부문에서 57.3% 그리고 무수프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PA 쪽에서 15%, 여기에 바이오 디젤 부문에서 12%, 13% 정도의 그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 제품인 PA 그리고 가소제 쪽에서 가격과 원재료 간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되겠죠. 이 스프레드가 확대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실적의 호조세가 뚜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있고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주요 수입국 중 한 군데가 바로 인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GDP 성장률을 초과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모디 총리가 당선된 데 힘입어서 제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연간 제조업 성장률이 10% 달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관련 제품들에 대한 가소제라든지 아니면 PA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유에 혼합되어서 판매 중에 있는데, 지난 2011년까지는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리터당 528원 수준의 교통세를 면세해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혼합률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부터 2.0% 의무고시를 통해 보급을 지속 추진을 했고, 지난 2015년도 7월부터는
그 2.5% 수준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2018년부터는 3%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에 있는 그 대목인데요. 이렇게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률을 계속해서 좀 상향을 시켜주면서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있고 때문에 이 바이오 디젤 부문에서의 실적 호조세는 꾸준하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올해 전년도 하반기에서부터 강한 성장세, 실적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성장의 흐름이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측면이고요. 작년도 2016년도에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이 전년 대비 133% 정도 증가한 75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배당 성향까지도 같이 강화를 시키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동기업에 대해서 갈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2,6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2월 중반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흐름을 통해서 주가 60일선 간의 이격도가 모두 좀 좁혀진 그 상황에 있고요. 오늘까지 3일째 그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의 재상승 흐름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 기준의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구간, 2차적으로는 14,000원 수준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애경 유화입니다. 주력 제품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포인트 저희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걸로 5% 정도의 수익률 일단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 윤종빈 부장과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MTN 힌트 장봉수 전문가와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종목 듣기 전에요.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었던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5% 목표가 도달했고요.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어때요? 조금 홀딩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나 동국제건과 같은 철광주 모두 싸잡아서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른 원료 비용 부담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품 가격 상승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철강기업 대다수가 지금 현재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근거를 대자면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도력이 되고 이러한 실적에 비해서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너무나도 싸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재차 상승을 할 때는 이들이 또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홀딩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조금 더 수익을 확대해 봅니다. 네, 새로운 종목 주셔야죠.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5%를 내볼까요? 네, 특수섬유로 제2의 도약을 노리는 기업인 효성입니다. 효성이요. 네, 효성 오늘 보겠습니다. 특유 섬유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라는 포인트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 19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의 한 축인 바로 섬유 산업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고려 말에 문익점이 중국으로부터 모카씨를 들여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면직물을 생산한 지역이 경북 의성 지역인데 이후에 이러한 지역에서 또다시 섬유 생산에 공장이 집중되면서 많이 이런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섬유 산업은 과거 배럴당 100달러 이상 유가가 유지되던 시절에 대비해서 최근에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원자재값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저가 중국산 원단 유입으로 인해서 상충 효과가 있긴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고부가가치의 특수섬유로 눈을 돌리는 중입니다. 아라미드 섬유는 극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섬유인데요. 고강도, 고탄성, 충격 안정성, 그리고 내열성, 경량성을 보유한 만능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탄복과 내열 장갑, 그리고 고성능 타이어나 각종 케이블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듀퐁과 일본의 데이진이 아라미드 시장의 90% 시장을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효성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효성은 2009년에 자체 기술로 브랜드명이 알캑스라고 하는 아라미드 섬유의 상용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 현재는 울산 공장에서 연간 1000톤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 중인 지역은 북미와 남미 시장인데요. 북미와 남미의 방탄 차량 시장이나 미국 경찰 방탄조끼 시장 그리고 방패, 작업용 안전장갑에 사용되는 시장 부분에 진출하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된 방탄 제품 시장에서 35%의 적지 않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의 경우에 아직까지 동사의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상황인데요. 차기의 성장 동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 자체에 집중해 볼 만합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동사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약 2,550억 원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적에 부합해서 2015년도에 주가도 급상승하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화학업종의 두드러진 상승에 편승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12월 8일 날 신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차 상승 시도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하고 1차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줬을 때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입니다. 오늘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제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효성 움직임 저희 또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5% 목표가 달성 기원을 하고요. MTN 힌트 장봉수 전문가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